모두가 쉬는 휴일,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가 다 털린 쿠팡 사태의 얘기인데요. 자, 조금 전에요. 그런데 쿠팡이 또 냈습니다, 입장을. 새로운 내용인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어제 쿠팡이 발표한 건 내용은 이랬어요. 종합을 하자면 중국인 유출자를 찾았다. 자, 그리고 실제로 빠져나간 고객 정보는 한 3,000개의 소량에 불과하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입장문 내고 나서 이제 뭐 셀프 조사냐,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문매를 맞았어요. 근데 오늘 또 나왔네요, 입장문이. 뭐라는 거예요? 일단 쿠팡이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첫 번째 제기됐던 비판은 말하자면 정부를 패싱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맞느냐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다시 쿠팡은 입장을 냈는데요. 아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 감독 없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모든 과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세한 타임라인까지 쿠팡은 공개를 하면서 수시로 매일 협력하며 소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억울한 비판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국민의 정서 또 국회나 정부의 입장을 볼 때 과연 쿠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입장은 이거예요. 조사부터 모든 거를 정부랑 같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질타받는 거 억울하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쿠팡 측의 그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은 이제 쿠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12월 1일부터 정부하고 이런 이제 조사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12월 9일에 정부가 이제 쿠팡하고 유출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4일에 쿠팡이 이제 그 유출자가 직접적으로 1차 대면을 했다라고 하고요. 16일에는 이제 유출자의 하드를 회수를 했다라고 정부에 보고를 했고 21일에는 경찰에 기기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타임라인이 일단 쿠팡 측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정부와 소통하에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쿠팡이 오늘 공개한 겁니다. 억울하다고요? 그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남희 기자? 일단은 쿠팡은 아니 우리는 일방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유출자도 접촉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사했다고 비판하는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교감하에 다 조사를 했고 지금도 보면은 지금 나가는 장면은 뭐냐면은요. 그 유출자 측이 나 가방 쿠팡 그 에코백에다가 벽돌 넣어서 노트북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은 잠수부가 그래서 그 하천에 들어가서 유출자가 저 가방을 버렸다라고 주장한 그곳에서 지금 가방을 꺼내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저렇게 조사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영상 찍어서 우리 또 보고도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이 가방입니다. 바로 저 가방에 노트북과 벽돌을 넣어서 버렸고 저렇게 잠수부가 회수한 것 이거 다 영상도 찍고 보고도 했다는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시받고 유출자 접촉하고 한 건데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것이 이제 쿠팡의 주장인 겁니다. 아니 그냥 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조사 결과 믿어달라 이런 거네요, 결국. 그래서 정부랑 교감하에 한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다. 보면은 어제 정부의 이제 비판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저것이 정말로 그 유출자가 버린 게 맞는지, 그 노트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뭐 경찰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부와 교감하에 이 조사를 진행했고 또 그대로 넘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은 그러니까 사진과 그다음에 관련해서 잠수부가 저렇게 건져 올리는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근데 지금 사실상 정부랑 지금 전면전 선언한 거죠. 아니 그냥 대놓고 지금 계속 정부랑 입장이 엇갈려요. 근데 앞서 이 쿠팡이 어제 휴일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도 아니 쿠팡이 조사 대상자인데 누가 누구를 특정해서 이거 조사 결과를 발표하냐 이러면서 비판이 거셌어요. 그렇죠.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로켓 조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이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이후의 절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쿠팡에서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유출자를 특정을 했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이 됐는지도 본인들이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뭐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정보를 갖고 있었다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조사 결과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내놓은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신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출자가 특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런 유출자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말은 신빙성을 전혀 신빙성 우리가 부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국 오늘 입장까지 보면 이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하천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 우리 조사 결과 이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랑 세세하게 다 협의를 해서 이게 결과가 나온 거다. 아니 그럼 이러면 대통령실도 할 말 있겠는데요. 근데요, 사실 오늘 따져보면 잘 읽어보면 정부가 지시해서 유출자 접촉했고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발표를 먼저 하기로 협의했다는 부분은 제가 그 쿠팡 입장문에서 못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화가 난데 뭐 오늘 쿠팡 발표에 대해서 아직 뭐 과기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화가 난 대목은 그거예요. 아니 지금 민간 합동 조사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왜 쿠팡이 그것도 휴일에 기습적으로 갑자기 발표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왜 수사 대상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자, 대통령실은 이제 잠시 뒤면 또 입장이 아마 나올 것으로 나오지 보여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 분위기는요.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국민 정서를 건드려서 제대로 손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남희 기자, 후속 조치 뭐가 예상됩니까? 일단은 지금 여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주에 청문회 같은 것들도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까지 뭐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경위 또 그 유출자 정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가 뭐 영업 정지나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쿠팡이 막 최근에 뭐 미국 정부 압박해서 이렇게 뭔가 입장 좀 더 쿠팡이 유리하게 뭔가 여론 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괘씸하다라는 표현을 괘씸하다. 했어요. 네. 자, 정부 업계에서는요. 불러도 나오지 않는 김범석 의장에 더해서 이렇게 사실상 뭐 정부와의 전면전까지 나서는 듯한 쿠팡의 배경에는 이런 점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The fact is, we now have to take on the status quo of global competitiveness, China, but also our allies. Every unicorn in that field is American, and as innovators and they as regulators, they intend on using regulation to take us out of our competitive lead. 그러니까 미국의 뿌리 깊게 내린 로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괘씸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 아니냐. 또 그리고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공격한다. 쿠팡 압박은 한국의 배신이다. 거의 전 국민 정보가 빠져나가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 미국에 대한 도전처럼 보네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후속 조치 등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서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 그리고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이면 차별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식으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쿠팡이 미국의 정재계와 의회를 상대로 상당한 로비를 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150억 원이 넘게 쏟아부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트럼프 2기 취임식에도 15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의회뿐만 아니라 정계 여론전도 펼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 현지의 언론과 접촉하면서 쿠팡이 마치 피해를 입는 미국 기업처럼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채널A 단독 보도에 나오면 쿠팡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서 여론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무역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 혹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에서는 로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가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제 대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관 조직을 꾸리는 게 무려 지금 100여 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서 고위급들이 쿠팡으로 속속속 모여든 건데 이러니 지금 정부 내에서
접촉 금지령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당이요.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을 주목하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쿠팡 부사장인 김유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배송 캠프를 관리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생에 대해서까지 지금 증인으로서 부르겠다라고 해서 채택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지금 김범석 의장이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입국 금지까지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묵묵부답이고 이제 계속 요지부동이니까 그래서 동생까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번 연석 청문회에서는 이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이제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응해서 이제 김범석 의장이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족까지 지금 통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은 부르면 나옵니까? 동생 부르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입장을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동생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등기 이사 그러니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규제는 다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만약에 나온다면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굉장히 질문 공세 많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또 논란일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